빛의 절대좌표 이론,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나의 상대성 이론을 틀렸다 할 때 상대성 이론은 누구 것입니까? 아인슈타인. 여기는 빛의 절대좌표 이론에서는 요 제 2달째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번에 이어서 그 빛의 속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는 처음에 뭐 그 전부터도 누군가 측정하려고 그랬겠지만 처음으로 측정하려고 했던 사람은 갈릴레이 이 사람이 측정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려고 그랬냐? 이 과학자분은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산에서 등을 요래 들고 뒷가리개를 요래 가리고 있고 여기 조수가 서서 이분도 등을 들고 있고 뒷가리개를 요래 가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갈릴레이 이분이 먼저 이 가리개를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 빛이 쫙 가겠죠. 그 다음에 이 조수라는 분이 조수가 다시 빛 가리개를 열었다 닫으면 다시 쫙 돌아옵니다. 요 왕복하는 시간을 이 갈릴레이라는 분이 왕복하는 시간을 t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스몰 t, 밑에 거는 스몰 다시. 그러면 왕복하는 시간 t는 t 플러스 t 다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복하는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했으면 여기까지 거리를 만약에 d라 그러면 스몰 d라 그러면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런 공식이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 갔다 가는 게 d니까 두 번 왕복하는 거리는 2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t분의 d 왕복하는 시간분의 왕복하는 거리 그래서 t분의 2d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요 d가 거의 1마일 1.6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빛이 여기서 왕복 왔다가 가는데 시간이 요 t가 왕복하는 시간이 11 마이크로초. 마이크로초는 동이 6개분의 1이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왔다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조수나 갈릴레이라는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측정을 못했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것만 알고 야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이것까지만 하고 갈릴레오라는 분은 갈릴레이는 이분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원래 레머라는 분이 있죠. 원래 레머라는 분은 그 목성에 달이 있어요. 목성의 달 2호라는 놈이 있는데 이 2호가 목성 주위를 이렇게 돌겠죠. 돌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공전하죠. 목성도 이렇게 공전하고 이렇게 공전을 하면 이 목성의 달 2호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시기라 그러죠. 지구의 달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2호라는 목성의 달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이거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지구가 여기 있을 때하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 공전하니까 여기 있을 때하고 이 거리가 차이가 나죠. 맞죠? 거리가 차이가 난다 이만큼 공전
궤도에 지름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시간 차이가 생기더라 이거죠. 몇 분? 측정 결과 22분 걸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속도 측정을 이 목성의 2호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212 000 000 미터 퍼 세크라고 측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5천만 킬로미터.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이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을 거치는 동안 그랬다. 그래서 원래 레먼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빛의 속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의 빛의 속도는 299 792 458 미터 퍼 세컨입니다. 이게 빛의 속도예요. 현재 측정했다고 주장하는 빛의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16분 한 30초 정도 걸리겠죠.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22분으로 그때 기술로는 이 정도로 속도를 측정했다. 원래 레먼은 목성의 2호를 이용해서 측정하려고 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목성의 2호, 목성의 2호를 이용해서 이호의 식이라는 게 월식, 일식 뭐 이런 식으로 식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걸 이용해서 했는데, 이거는 212 이 속도로 측정을 했다. 측정 계산한 거죠. 갈릴레이는 측정을 못했어요. 이건 왕복하는 거. 세 번째로는 누가 있을까요? 제임스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측정하려고 그런가 하면 광행차를 이용해서 그래요. 광행차라는 것은 뭐냐?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빛이 지구가 이랬어요. 지구로 이래 오는데, 별빛이 수직으로 이래 내려오는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죠. 지구 공전 속도가 30km per second입니다. 굉장히 빨리 돌고 있죠. 이 속도로 공전한다 이거죠. 공전. 그랬더니 이 빛이 오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 이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오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 각도를 측정했더니 20.5초라 이거죠. 1초는 3600분의 1도라 이거죠. 이게 1초야. 그러니까 1도는 3600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초는 굉장히 작은 각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걸 측정하면 여기는 30km per sec고, 여기에는 빛의 속도는 모르죠. 측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각도를 이용했더니 측정할 수 있다. 이제 이 각도를 이용하면 삼각함수에 의해서 삼각함수라는 건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A, B, C라 이러면 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라는 것은 요 각도를 알면, 여기 세타라 이러면 요 세타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C분의 B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얼마겠습니까? 사인 세타는 C분의 A.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요 A, B, C의 값을 이 세타 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광행차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구했는데, 얼마로 구했느냐? 31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터 퍼 세크. 여기는 2억 1200만 미터 퍼 세크고, 이 광명차를 이용해서 3억 1500만 미터 퍼 세크라고 속도를 구했다 이거죠. 이 속도가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피조라는 분이 있어요. 피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폴리트 피조라는데 이 사람 이름도 길죠. 이폴리트 피조. 이폴리트 피조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떻게 측정하려고 그런가 하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톱니바퀴가 있는데 요 톱니바퀴 여기 광원을 두고 톱니바퀴 사이로 빛을 쫙 쏴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다시 빛이 반사돼서 가죠.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회전시키면 이 톱니바퀴가 빛이 여기 왔다 가는 시간 동안에 왔다 가죠. 왕복이죠. 여기도 왕복하는 사이에 이 톱니바퀴가 돌아요. 좀 빨리 돌면 빛이 빠르니까 빨리 돌면 요 첫 번째 톱니바퀴로 통과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돌아올 때 두 번째 톱니바퀴의 두 번째 틈새로 들어온다 이거. 그때의 시간, 왕복하는 시간을 구하려고 했다 이 시간 t를. 요걸 하면 갈릴레이가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구하려고 했죠. 왕복하는 시간 t를 측정해서 C는 이꼬르 T분의 ED 왕복하는 거리 이렇게 해서 빛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피조라는 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죠. 아까는 산에 올라가서 했는데 이분은 톱니바퀴와 거울을 이용해서 했죠. 거울을 이용하는 게 바로 반사가 되니까 아까 갈릴레이는 조수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시간이 이게 너무 빠르니까 못 측정했는데 이폴리트 피조라는 분은 거울을 넣었으니까 여기 조수가 필요 없고 거울에 반사돼서 그냥 딱 돌아가니까 그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했다 이거죠. 측정하고 요거는 D니까 요거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빛의 속도 C는 왕복하는 시간, 측정한 시간 이거는 왕복이니까 ED가 똑같죠. 이 방법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 측정한 게 거의 현존하는 빛의 속도하고 비슷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푸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 피조하고 푸코라는 분이 합작으로 다시 연결했는데 이 푸코라는 분은 요 톱니바퀴 대신에 거울을 이용했다 이거죠. 피조라는 분은 톱니바퀴를 이용했고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 없고 여기다가 거울을 이렇게 각도가 있는 이렇게 이런 각도가 있는 거울을 빛을 쏘겠죠. 여기 빛을 이렇게 쏴야 되겠죠. 이분은 톱니바퀴는 그 틈새로 쏘면 되지만은 얘는 이렇게 옆에서 쏘면 빛을 그러면 반사가 돼서 쫙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이렇게 반사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사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사될 수도 있고 이 각도를 측정해서 속도 결국에는 이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톱니바퀴 대신에 푸코라는 분이죠. 푸코라는 분은 거울을 이용해서 그냥 원리는 똑같아 이거죠.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렇게 빛의 속도를 계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 이후에 이제 4명의 사람 5명의 사람들 이폴리트 피조 그 다음에 푸코라는 분이 있었고 5번째로는 누가 있느냐 마이클슨과 몰리 이분이 두 분이죠. 마이클슨이라는 사람하고 몰리 이 사람들도 이름이 긴데 짧게 보통 나오죠. 이 간섭계라는 걸 만들어서 간섭계라는 걸 만들어서 빛의 속도를 이 사람들은 측정하는 것보다는 비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4번 실험 방법, 결국은 이 1번 실험 방법이죠.
빛이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그랬다. 지금도 그렇게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이 왕복하는 시간 측정해서 그걸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 아인슈타인 분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요즘에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 전기 동력학, 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이게 나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알려졌죠. 특수상대성 이론. 그때 당시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안 하고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 이런 걸 발표했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특허청에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차가 많이 나왔던 시절이에요. 기차가 활용되던 시절인데, 특허청에 있을 때, 특허청에서 근무할 때, 이 아인슈타인이 근무할 때, 그 시계, 그러니까 기차역이, 요 A역이 있고, 기차역이 여기 B역이 있고, 기차역이 요 C역이 있고, 기차역이 D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차역에 역 A, 역 B 있는데 시계를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계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계들을 A 시계, B 시계, C 시계, D 시계를 똑같이 맞출 수 있느냐에 관한 연구, 그 결국에는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이 시계들을 어떻게 맞출까? 아인슈타인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인슈타인이 직접 맞추지는 못하고 그 특허청에 들어온 어떤 특허 관련해서는 시계에 관한 맞추는 방법들을 여러 개 이제 제안을 했겠죠. 과학자들이, 그 발명가들이.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어떻게 맞추냐? A 시계가 만약에 12시라 해봐요. 12시면 빛으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상상으로만 한 거예요. 실제 측정 못하고. 왜? 역과 역 사이에 뭐 빛을 비춰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여기 머니까. 근데 생각으로 빛으로 하자 이거죠. 이분은. 그래서 요 빛으로, 요 거리가 D라 이고, 빛의 속도 C라 그러면, 여기 B역은 A역의 12시 더하기 C분의 D. 요렇게 하면 시계가 맞다는 거죠. A역하고 B역하고 똑같지 않느냐, 시간이. 요도 D라 이러면 더하기 C분의 D. 만약에 여기 D가 아니라 D1이라 이러면 뭐 D1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써요? 몇이냐? B시계는 A시계 더하기 C분의 D, C시계는 B시계 더하기 C분의 D1이라 이러면 DL, C의 시계 더하기 시간 더하기 D분의 D2라 이러면 D2. 이런 식으로 맞추면 이 시계가 다 맞춰질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한 방향으로 하면은 이 시계가 다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니죠. 아인슈타인이 잘못 생각한 거는, 시계가 만약에 A 여기 있고 여기 B역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그리고 C역이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는 D역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E역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시계들을 어떻게 다 맞출 것인가? 만약에 여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래요. 같은 거리, 만약에 R 거리에 있다 그래요. 같은 거리에 있으면 시계를 어떻게 맞출까요?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C분의 R, A 시간 더하기, 여긴 또 A 시간 더하기 C분의 R,
여기 시간도 A 시간 더하기 C분의 R. 여기도 A 시간 더하기 시계 더하기 C분의 R.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맞춰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이 관성계가 지구겠죠, 지구. 같은 관성계. 그리고 관성계의 속도 V가 0일 때만 성립한다, 이죠. 이 관성계가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지구를 속도 0인 관성계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즉 말해서 자기 그 기준이 되는 기준시계, 기준시 더하기 빛의 속도분의 거리 하면 이 시계들을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구 같은 관성계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속도가 0일 때,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천동설이죠. 천동설 시대의 얘기죠. 아인슈타인 생각은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면 절대속도, 지구의 절대속도가 0일 때만 성립한다 이겠죠. 왜? 이 관성계가 날아가면 이제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통하지 않을까요? 바로 빛의 절대성, 광속 불변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되느냐. 특수상대성 이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빛의 속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관성계가 이렇게 있어요. 관성계가 있다 이거죠. 기차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상상의 기차입니다. 속도 V는 이퀄 0일 때 한번 계산해 보죠. 여 가운데 광원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위로도 측정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위로도 이렇게 같은 거리에 거울이 있습니다. 속도가 0일 때는 여기가 R, 여기도 R, 여기도 R일 때 요 거울, 요 A 거울, B 거울, C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 도착하는 빛의 시간은 요 광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어떻겠어요? T는 C분의 R로 동일하겠죠. 다. 속도가, 이 기차의 속도가 절대 속도입니다. 절대 정지. 그러니까 절대 정지라는 거죠. 절대 정지일 때는 이게 맞아요. 여기도 T 똑같겠죠. C분의 R. 여기도 T는 C분의 R 똑같아요. 그래서 요 광원이 있는 시각, 표준 시각하고 요 CD의 것은 요런 시간을 더하면 다 같은 시간이 되는데, 아인슈타인 생각처럼 동일하죠. 그러나 이게 절대 속도가 V가 있고 0이 아니다. 이 관성계가 V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죠. 움직인다 이거죠. V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면, 그랬을 때는 이 빛이 여기에 같은 거리에 있지만은 동시에 도착할까요? 동시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광속 불변 이론이죠. 광속 불변 이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광원의 속도, 이거는 관찰자의 속도. 이게 틀리더라도, 광원의 속도가 틀리더라도 광속은 불변한다. 관찰자의 속도가 틀리더라도 광속은 불변한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거는 맞아요. 광원의 속도, 이 관성계가 움직인다 그러면 광원의 속도죠. 광원의 속도가 V라 할지라도 여기 정치 관찰자,
정지관찰자가 보면 이 속도들이 다 동일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정지. 절대정지죠. 절대정지, V는 이거로 0인 이 관찰자가 보면 똑같아 이거죠. 근데 여기 있는 관찰자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2번이죠. 그러니까 광속불변 이론 중에서 광속불변 이론, 광속불변에서 광원의 속도,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게, 이거는 뭐 확연한, 지금까지 실험 결과 이건 완전히 완벽하게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원의 속도하고는, 그러니까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여기서 빛을 딱 쏴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여기 만약에 30만 킬로미터라 그러면 여기서 쏘면 우주선 광원이죠. 광원의 속도가 V 이퀄 0일 때 여기 1초 걸렸다 이죠. 1초. 근데 이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이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요 시점에서 쏴도 1초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선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빛을 요 지점에서 쏴도 1초 걸린다는 거죠. 즉 말해서 이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게 광속불변입니다. 광속불변. 첫 번째 광속불변이죠. 이거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게 틀렸다 그러면 상대성이론 전체가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광속불변 이론 첫 번째 이론에 의해서 빛이 여기서 이 CBA에 가는 이 정지관찰자가 보면 동일하다는 거죠. 정지관찰자가 보면 동일하다. 그러면 이 시간들은 절대정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측정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관성계 V로 움직이면 이제 여기 CBA에 가는 시간들이 다 틀리다 이거죠. 다 틀리다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아인슈타인은 이 관성계의 속도가 있어도, V라는 게 있어도 동일하게 도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관성계의 속도가 있으면 빛은 여기서 이렇게 도착하지 않죠. 이제는 논리적으로 봐도 광속불변 이론에서 이 정지관찰자가 보면 다 동일하게,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도착을 안 하죠.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면.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먼저 B부터 구해볼까요? B는 어떻습니까? 광원이 이렇게 광이 날아가고 있는데 CT죠. CT. 광속으로 빛이 날아가고 있고, 이 거울 B가 관성계의 속도. 이 관성계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VT죠. 맞죠? 그러니까 광원에서 B까지 가는 속도는 여기 거리가 L이니까 CT 더하기 VT는 L이 아니라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T를 구하면 C 플러스 V분의 R이 됩니다. 이게 B로 가는 속도입니다. 속도 시간이죠. B에 도착하는 시간. 그 다음에 C로 가는 시간을 구해볼까요? C로 가는 시간은 빛이 여기서 가고 있는데 이 거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려면 그까지 와야 되죠. 이게 CT입니다. 광원에서 거울 C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는 여기서부터 거울이 요만큼 와서 만났으니까 여기는 VT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 T랑 다른 거죠. 여기 T1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CT1은 R 더하기 VT1이 되겠죠. 그래서 T1은
요 정리해서 계산하면 C 빼기 V분의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로 가는 이 B고 여기 C가 있는데 A로 가는 시간을 재볼까요?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울 A가 그만큼 간다는 거죠. 빛이 요 거울로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VT죠. CT는 이거죠. 빛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거울과 만날 거 아닙니까? 그게 R이고. 그래서 저걸 계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CT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V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T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기고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T3이라고 그럽시다. T2. 왜냐하면 이거랑 같은 T가 아니죠. 같은 T가 아닙니다. 같은 T가 아니기 때문에 T2는 루트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이 T2는 루트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분의 R. 다 거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이 관성계의 속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광속 불변하고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광속 불변 이론하고 같이 관성의 속도하고 이 광속 불변 이론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정지관찰자가 본다 그러면 이 정지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정지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도착했다 그러면 여기 빛이 도착했다 그러면 거울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광원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B, C, 이걸 A에 도착한 시간이 다 다르다 이거죠. 다 달라요. 이분이 보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EBS 빛의 물리학에서도 봐도 이 기차에 대해서 이 정지관찰자가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틀리죠. 빛의 상대 속도가 틀린 결국에는 빛의 상대 속도가 아까 B로 가는 상대 속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 관성계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빛이 간 거는 아까 T라고 그랬죠. 이게 C 빼기 V분의 R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 같은 방향. 관성계의 방향과 빛의 방향이 같을 때에는 C 플러스 V분의 R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빛이 반대 방향이죠. 관성계, V로 가는 관성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빛의 시간. 이거는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가는 방향. 수직으로 방향은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R.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자 틀립니다, 시간이.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맞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 T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속도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광속 불명이 아닌 게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속도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엉뚱한 데로 빠진 것 같은데요. 빛의 속도 얘기하다가 빛의 속도 측정 방법. 아까 그 빛의 속도 측정 방법의 역사를 봤죠. 그 어떻습니까? 빛이 광원에서
거울. 빛이 이렇게 왕복하는 거예요. 왕복하는 속도라 이거죠. 왕복하는 시간, 왕복하는 거리. C는 P분의 D, D는 ED, 여기 D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방법. 근데 현존하는 빛의 속도 측정 방법은, 이 방법은 없다 이거죠. 투웨이밖에 없다 이게 투웨이. 왕복하는 빛의 속도 측정 방법밖에 없다.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도 원웨이로 측정하는 빛의 속도를 측정 못한다 그랬어요. 투웨이, 왕복. 빛의 속도는 왕복하는 것밖에 측정할 수 없다. 빛의 속도 측정 방법. 이 왕복하는 측정밖에는 없다. 이게 바로 주 이론이, 주 그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까 그 시계의 동기화를 엉터리로 하면서 A가 있고 B 있고 C가 있는데 여기를 방향이 이쪽과 이쪽을 이 관성계의 속도를 생각 안 하고 지구죠. 지구의 절대 정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 정지.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지구가 절대 정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V 이거로 0. 그랬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 D고 여기도 D라 이러면 여기 시각, 표준 시각에 여기 B의 시간은 이 표준 시각 표준시 더하기 C분의 D라고 생각했죠. 여기도 표준시 더하기 C분의 D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지구가 절대정지, 이 관성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 이게 양쪽으로 가는 게 같아라는 이런 생각. 이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인데, 사실 틀린 거죠. 논리적으로 봐도 틀린 거죠. 이 관성계가, 지구가 절대정지가 아니죠. 지구의 공정속도는 30km/s라면서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계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 관성계에서 볼 때, 그러니까 빛의 속도 측정 방법이 왕복하는 측정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빛의 왕복하는 속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빛의 속도에서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이분이 간섭계가 있다고 그랬죠. 간섭계. 그럼 어떤 간섭계인가 하면 이렇게 동그란 원판이, 회전하는 판이 있고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반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 이쪽에 거울. 그래서 빛이 여기서 반은 반사돼서 일러가고 반은 통과해서 일러가고 다시 거울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간섭, 수직으로 간 거죠. 수직으로 간 빛이 여기서 만나서 속도가 이 수직 방향 같은 거리예요. R 같은 거리고 광원. 이 마이컬슨과 몰리 간섭계를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갔다 오는 그 시간이 동일하면 당연히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가 R로 똑같죠. 그러니까 시간만 측정하면 이 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도가 똑같아. 간섭 현상이 없다. 사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라는 빛의 매질, 빛의 전달 매질을
발견하겠죠.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측정했는데 간섭 현상이 없다. 즉 말해서 여기 갔다 오는 거랑 여기 갔다 오는 빛의 속도가 똑같아. 수직으로 간 게. 근데 이게 지구라 이러면 아까 부인을 이끌어 30km/s로 공전한다 그랬죠. 아니면 뭐 217km/s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태양계가 공전하는 거예요. 태양계. 태양계의 공전. 이거는 지구의 공전 속도. 태양계의 공전 속도.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수직을 갖다 이쪽을 갖다 와도 이 움직이는 관성계니까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요 거울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정지인 사람이 보면 여기 거울에 동시에 도착 안 하죠. 아까 제가 이렇게 거울이 일로 날아갔죠. 30km/s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만나겠지. 얘는 거울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거울이 더 가니까 거울이 이만큼 와서 거울에 만나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 공식대로 여기가 아까 A였고 여기 C였죠. 그 A에 가는 시간은 어땠어요? 아까 A에 가는 시간 T2는 루트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R이었어요. 그 C에 가는 시간은 T1은 C, 여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여기 도망가니까. C 빼기 V분의 R. 이렇게 걸렸죠. 이거 다르다, 이거지, 다르다. 다른데, 이 지구에서, 지구관성계죠. 그 지구관성계에서는 왜 이게 똑같이 갔다 온 속도가 같은 걸로 했을까요? 이렇게 다른데? 다르게 나와야죠. 여기 관찰자가 있더라도 다르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 같게 나온가 하면 바로 왕복. 빛이 왕복하잖아요. 거울에 갔다가 되네. 여기도 빛이 왕복하기 때문에 왔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똑같게 나옵니다.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하면. 일로 수직으로 가나 일로 가나. 그래서 이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갑니다. 빛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아까 B라 그랬고 여기 A라 그랬고 여기 C라 그랬죠. 자, 이제 왕복하는 걸 세야. 아까는 왕복하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이고 왕복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 이거죠.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B로 가는 시간을 지금 B에 왕복하는 시간을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향으로 갈 때는 거울이 이 방향으로 오고 빛이 여러 가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CT, VT 해서 이 여기서 나오는 T는 다 틀린 T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T하고 요쪽 T하고 요쪽 T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A 방식일 때는 요 거리가 R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R, 여기도 R. 그러면 CT 더하기 VT는 R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T는 C 플러스 V분의 R이 됐죠.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T-라 이러거든요. T-는 여기서죠. 여기 왔을 때 이제 얘는 이만큼가 있고 여기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요 거울에서 빛이 다시 광원까지 오는 걸 CT. 광원이 이동한 거, 광원이 여기서 이동한 거, VT. 여기서 여기까지는 R. 그래서 여기 T-라 그랬죠. 다시. 그러면 CT-는 R 더하기 VT-가 됩니다. 그래서 T-를 계산하면 C 빼기 V분의 R 되죠.
그러면 왕복하는 시간 t는 t 다시 더하기 t 더하기 t 다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t는 t 더하기 t 다시 c 플러스 v분의 r 더하기 c 빼기 v분의 r. 결국에 얘는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2cr이라고 나옵니다. 왕복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거. C로 가는 걸 한번 볼까요? 방향이 서로 거울로 갈 때 하고, 거울에서 반사될 때가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이 식이 반대로 나옵니다. T1은 R 더하기 VT1. 그래서 T1은 C 빼기 V분의 R.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시간은 또 아까 이 돌아가는 거하고 광원이 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VT1 다시고 여기는 CT1 다시죠. 그래서 전체가 R이고, 여기까지, 여기서 열러 가고, 여기 VT1 다시, 여기 CT1 다시, 이 전체가 R. 그래서 CT1 다시 더하기 VT1 다시는 R이다. 그래서 T1 다시는 C 플러스 V분의 R이다. 자,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거울로 가는 거, 요거는 광원으로 오는 거, 요거는 이게 거울로 바뀌었죠. 당연히 방향이 반대니까 왕복할 때 서로 반대다 이죠. 결국 여기 T1은 T1 더하기 T1 다시 해서 결국엔 요걸 더하면 똑같이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2CR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복하는 시간이 같아요. 같아요. 이게 하면 이 B와 C로 간 이게 시간이, 왕복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나오죠. 이제 방향이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왕복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지우고 이제 수직으로 가는 걸 계산해 보죠. 수직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빛이 여기서 수직으로 간다. 이거 수평으로 가는 빛도 있지만 수직으로 가는 거. A 아까 얘기했죠. 이거 광원. 근데 수직으로 가는 빛은 여기 거울이 있는데 수직으로 만약에 갔다면 이 거울이 간단 말이에요. VT2만큼 간다. 맞죠? 그럴 때 빛이 이렇게 가서 만나니까 GT2가 된다. 여기 거울에서 만나니까 여기 광원이 왔을 때, 맞죠?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죠. 이렇게 보여진다, 그죠? 여기 이렇게 왔으니까 광원이. 실제 이렇게 됐냐? 아니죠. 여기 정지관철자가, 지금 정지관철자가 V는 이꼴 0인 절대정지. 절대정지 관철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정지 관철자는 빛을 수직으로 만약에 쐈다면 빛이 수직으로밖에 안 갑니다. 이게 뭐 광원이 속도가 V라 할지라도 수직으로밖에 안 가요. 수직으로밖에 안 가요. 그런데 마이클슨과 몰리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이클슨과 몰리 실험 장치. 빛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마이클슨과 몰리의 장치들은 처음에 1m짜리, 나중에는 32m짜리를 썼는데 이 거리는 너무 짧아요. 짧아가지고 이 거울이 여기 그대로 움직였다 할지라도 거울이 길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이 여기 그대로 있는 데서 반사된 겁니다. 실은 빛의 광속 불변 이론, 광속 불변 이론의 첫 번째,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속도라는 게 이 방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원이 V로 움직일지라도 빛은 수직으로 간다 이거죠. 수직으로 쐈으면. 그러면 빛은 여기 가서 요만큼 갈 동안에 여기가 V, T2 그랬을 때 여기 간다 이거죠. 여기는 R이에요. R이고 요거는 C분의 아니라 거리니까 여기는 CT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갔다가 빛이 반사돼서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는 VT2 다시 여기는 CT2 다시 빛이 여기 갔다가 일로 올려요. 여기 왔을 때 만난다는 거죠. 거울도 요 왔겠죠. 그런데. 그래서 빛의 경로가 이렇다겠죠. 아인슈타인은 아까 빛의 경로가 요렇게 갈 거라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여기 만날 수도 없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빛이 이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수직으로 쏘면 수직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시간을 구해보자. 시간을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구해보면 CT2-의 제곱은 CT2의 제곱 더하기 이거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 VT2 더하기 VT2 다시 전체 제곱입니다. 그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우리는 왕복하는 시간을 구하고자 하니까 T2 더하기 T2 다시를 치환해서 해보자 이거죠. 치환하면 이걸 그대로 대입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 T2 다시가 있는데 T2 다시는 T2 빼기 T2 이런 식이 나오죠. 여기다 대입하면 C 요거 T2 다시니까 여기다가 T2 빼기 T2 요거 전체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C의 제곱 T2의 제곱 요거는 V 같으니까 VT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C의 제곱 T2의 제곱 빼기 2 C의 제곱 T2 더하기 C의 제곱 T2의 제곱 C의 제곱 T2의 제곱 V제곱 대문자 T의 제곱 맞죠? 는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서 계산하면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빼 큰 T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2C제곱 T 큰 T로 묶어야 되니까 T2 그리고 요거와 요것이 같아서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C는 이꼴 0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 2A는 마이너스 B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라는데 요걸 집어넣는다. 이걸 집어넣어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수학 시간이 되어버렸죠. 대입하면 2의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게 2C의 제곱 T2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C가 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 전체가 0이 되어버렸죠. 이거 C하고 헷갈리는데 요 안에 C는 빛의 속도고 밖에 C는 이 커다란 C는 그 2차 방정식의 그늘공식의 넣으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다 넣으면은 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b의 제곱, 요 루트하고 b의 제곱하고 그대로 나오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2c제곱 t2가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거라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0이 돼버리죠. 0이 되면 시간이 0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갔다가 왔으니까 시간이 0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0이고 마이너스는 이제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더하기만 남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2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분의 그걸 더하면 4c의 제곱 t의 제곱 아니 t2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2가 되죠. 맞죠? 약분하면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CT라는 게 있어요. CT2. C가 있고, 그러니까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분의 여기에 CT2라는 게 있어요. CT2. CT2가 R입니다. CT2, 요 앞에 2가 있고, 그러니까 2, C 하나 남고, C가 두 개였으니까, CT2가 R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게 왕복하는 시간이죠. 왕복하는 시간. 왕복하는 시간. 아까 왕복하는 시간을 구할 때 양쪽 다 구했는데, 그 구행기 아까 B, C 경우에 다 구해서 C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분의 2CR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T가 T하고 T2하고 T하고 T2하고 같은 거, 그거 같게 나왔죠. 여기도 같게 나왔죠. 결국에는 수직으로 간 거랑 수평으로 간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서 왕복하는, 빛이 왕복하는 시간은 다 동일하다 이거죠. 빛의 절대좌표 이론에 의하면, 즉 말해서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나,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나, 요 시간 왕복하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요거는 절대 정지 관찰자가 보면, 그래서 수직으로 간 거, 마이클슨과 몰리에서 이 수직으로 간 빛들이 왕복한다면 이 개가 움직일지라도 같은 시간에 도착한다 얘기죠. 비교하면. 그래서 마이클슨과 몰리의 간섭계를 재해석해야 된다. 왜? 왕복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죠. 왕복하는 것은. 광속 불변 이론. 중요한 이 광속 불변 이론에서 첫 번째, 광원의 속도. 광원의 속도 하고는 빛의 상대 속도하고는 속도와 관계없이 빛의 상대 속도는 동일하다. 두 번째, 관찰자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 이 관성계의 속도죠. 관성계의 속도. 이거에 비해서 이제 아까 광행차라는 거, 지구가 있고 지구가 공전하면 빛은 이렇게 보인다. 관성계의 속도에 의해서, 관찰자의 속도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현상, 광행차. 빛의 상대 속도가 다르게 측정된다. 다르다. V에 따라서 다르다. 얘는 V에 따라서 일정하다. 중요합니다. 광속 불변 이론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맞고 이거는 맞고, 관찰자의 속도에 의해서 빛의 상대 속도는 일정하다는 두 번째의 그 명제는 틀렸다 이거죠. 그 틀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옵니다. 광행차라고. 광행차. 비가 이렇게 내리죠.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 관찰자가 걸어가고 있으면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빛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빛도 이렇게 내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면 빛이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면 관찰자가 이렇게 가면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그 제임스 블레이드리가 그걸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315 미터 퍼 세크로 구했다 그랬죠. 광원의 움직임하고는 관계없고 관찰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광행차라는 것으로 이 빛의 상대 속도가 다르게 보여진다. 다르게 보여진다는 게, 그러니까 보여진다는 그게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다르게 보여진다. 여기는 다르게 보여지지 않는다.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빛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속도를 살펴봄으로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게 바로 보여지죠. 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아. 두 번째,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상대 속도는 똑같아. 이거였는데, 이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아요. 모든 물리법칙에서 빛은 안 된다. 빛은 예외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빛의 절대좌표율. 여기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1번 가정이 틀렸다 이거죠. 이 빛의 절대좌표율이라고 보면 모든 물리법칙 안에 빛의 물리법칙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냐, 모든 관성에서 빛의 상대 속도는 똑같아 라는 게 이게 문제였죠. 아까 어때요? 상대 속도가 다르다고 나왔죠. 근데 이게 상대 속도가 같은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나온 이유는 빛의 속도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방법이 문제가 있다. 여기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게. 그 문제라는 것은 뭐다? 그 문제라는 것은 빛의 편도 속도. 편도 속도는 측정 불가. 그래서 왕복하는 빛의 속도. 이 왕복하는 빛의 속도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현재 기술로는 누군가가 빛의 속도를 한 방향 원웨이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의 속도를 원웨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측정한다 그러면 이 상대성이나 특수상대성이 틀렸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노벨상 타겠죠. 이거 한쪽으로 가는 걸 측정하면. 근데 지금은 투웨이 스피드밖에 측정이 안 된다. 이게 왕복 측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걸 측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박이죠. 노벨상 그냥 타는 겁니다, 이 사람. 물론 이 이론이 이제 뜨겠죠. 상대성 이론 틀렸다고 나올 거고, 특수상대성이. 그래서 이 빛의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그 빛의 속도 측정 방법이 왕복 측정밖에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